아버지 머리를 닮은 것 같지는 않고 엄마 머리를 닮았던지 중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을 했답니다. 박지혜 의원처럼. 그런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중3 때 아버지가 학교에 가서 자퇴를 시킵니다. 담임 선생님이 얘는 머리가 좋으니 1년간 내가 등록금을 낼 테니 중학교 나는 졸업시키자. 그런데 저희 집안이 자존심이 굉장히 좀 센 편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자퇴를 시키고 우리 큰 형님에게 몸에 맞는 지게를 아버지가 만들어주고 아버지와 큰아들이 부자가 지게를 지고 산으로 장작을 패러 올라갑니다. 그 공부 잘하는 아들을 자퇴를 시키고 아버지와 함께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러고 저희 큰형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서 큰 며느리 우리 형수님 2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형수님이 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답니다. 근데 며느리가 뱃속에 5개월 때 그만.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뭐 개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다 모르겠더라. 네 아버지가 손만 꾹 잡으면 애가 생기더라. 며느리가 임신 5개월 때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꾹 잡았나 봐요. 제가 생긴 거예요. 며느리보다 5개월 늦게 임신을 했어요. 난 부끄럽기도 하고 며느리보다 5개월 늦게 애를 낳아서 도대체 어떻게 하단 말이냐. 해산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난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몰래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저에게 특별한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려고 보니 이것도 생명인데 너무 딱하더래요. 그래서 저를 못 떼고 다시 집에 와서 또 며느리 배를 보니 며느리 배가 더 불러온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산부인과로 두 번째 갑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이건 겨우가 아니지요. 두 분이 애를 만들 때는 언제고 누구 마음대로 애를 마음대로 지우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의 첫 번째 투쟁, 생존권 투쟁이 시작됩니다. 뱃속에서 이러면 안 되죠. 저를 낳아주세요. 어머니가 수술대에 누웠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뱃속에서 손과 발을 다 동원해서 저를 살려달라고 낳아달라고 제가 생존권 투쟁을 벌였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대에 누웠는데 애가 뱃속에서 갑자기 요동을 치기 막 시작하더래요. 이것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내가 얘를 떼면 안 되지. 그리고 잠깐 수술을 중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와서 남게 접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열 번째 막내로 저를 낳으시고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 시골 생활이 그렇습니다. 옛날 애를 많이 낳아서 좋은 게 딱 하나가 일손이 있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지게 지고 산에 나무하러 다녔어요. 상상해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저희는 인삼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계절 쉴 데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호밀 농사진 거 그걸 덧발로 다 엮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논과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너무 싫었고 학교에 가는 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일 안 해도 되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는데 우리 학교에 박지혜 같은 여학생이 항상 전교 1등을 했어요. 내가 쟤를 한번 이겨보겠나 봐. 시험
전주 일요일 날 몰래 변도를 싸가지고 학교에 4km를 도망갑니다. 공부하러. 그럼 아버지가 잡으러 와요. 막내야, 학생이 무슨 공부냐? 일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니까 그때는 공부를 못하고 밤새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되면 제가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1시간 자고 6시에 일어나서 새벽밥 먹고 학교에 가서 시험 보고 그랬어요. 3일이 지나면 뻗어서 하루 종일 자고 이렇게 했는데 12시, 1시가 되면 어머니가 또 제 그 사랑방에 와서 문을 열어요. 막내야, 학생이 무슨 공부냐? 전기세 아깝다. 빨리 불 끄고 자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쟁기질만 못 해보고 모든 일 다 했어요. 똥장군도 쳐보고 다 했습니다. 쟁기질 왜 못했느냐? 소가 무시합니다. 굵은 어른 목소리로 이리야 이래야 갑니다. 근데 어린애가 이리야 그러면 안 갑니다. 소도 다 알아요. 소한테 개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안 가요. 그래서 쟁기질은 못 해봤는데 시골 생활하면서 제일 고단한 일이 장마철에 논에 물고 들어가는 일입니다. 비는 예상대로 오지 않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어머니가 깨웁니다. 그러면 아버지, 제 바로 위에 4살 많은 형, 저희 논이 3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골짜기, 아버지는 저 골짜기, 형님은 그 골짜기를 뛰어요. 근데 100m를 9초에 뛰어야 돼. 왜냐? 잠깐이라도 좀이라도 늦으면 물꼬를 안 터주면 천수답이기 때문에 논에 있는 물을 다 논으로 됐기 때문에 이 넘치면 논둑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그럼 그의 벼농사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쏟아지면 뛰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빡빡머리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뛰면 다 벗겨집니다. 그럼 검정 고무신을 양손에 쥐고 뜁니다. 맨발로. 그리고 전속력으로 뛰고요. 가서 물꼬를 야구 슬라이딩 같이 툭 터주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 비는 쏟아지고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김이 모락모락. 제일 힘든 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새벽 2, 3시에 잠이 오줌 갔습니까? 그때 일어나서 눈 비비고 고무신 양손에 들고 뛰던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시골 생활 중에. 중간에 논두렁에 뱀을 밟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골 생활을 했고 저희 동네는 완전 오지 마을. 평지가 없습니다. 논도 다 다랭이 논, 천수다. 그림 그리면 하늘을 동그랗게 그려요. 보이는 데가 없으니까. 저희 동네 최고 학벌의 목표는 상고, 농고, 공고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을에서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줄여서 서울대 갔다고 그럽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줄여서 서울대를 갔다고. 저희 동네 최초의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네. 아이고 이제 양짓동 그 집 이제 고생 끝났어. 아이고 내가 서울대를 갔으니 군대 갔다 오고 저 대학 졸업하고 27살 때부터는 은행이든 어디든 다 취직하겠지. 그러면 월급 반띵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 모시고 걔가 원래 효심도 깊고 착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막 완전히 기세 등등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저희 동네를 쳐들어가요. 제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배를 받았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총학생회실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 경찰은 시골로 쳐들어갑니다. 진짜 나쁜 경찰이에요. 동네에 창피 주고 그리고 저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그러려고 일부러 쳐들어갑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막걸리 팔아다가 파전 붙여서